예,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여름 이적 시장 루머 체크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사무장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인디카일라 슬래분입니다. 예, 인디카일라라고 내가 하지 말자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 사람들이 자꾸 너 구라치는 줄 알아. 아, 그치. 근데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아, 그래, 알았어. 어. 예, 그러면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피셜 로우 재계약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예, 뭐 함께 그 새로운 등번호도 발표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던딜 방송 이제 긴급하게 하면서 거의 2주 전에 했죠. 예, 5년 계약에 7만 5천 파운드 주급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번호는 바뀔 것 같은데 뭐 10번이 좀 더 유력하고 그다음에 8번이 그 다음 번호인데 한 6대 3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지난 방송에서 5년에 7만 5천 그 주급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벤지가 얘기를 했죠. 로우가 이제 계약 5년이고 8만 좀 미만의 주급을 받을 것인데 사실 계약 기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해했는데 주급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많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뭐 그 사카보다 뭐 네. 왜 비슷하게 받는지 그게 많이 그 어떻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7만 5천 얘기했어요. 그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희가 그 챔벌레인 얘기를 하면서 그 주급에 대한 그 상한선을 얘기했어요. 원래대로라면 5만 정도 됐었어야 되는데 로우가 뭐 빌라에 관심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마케팅 얘기 나중에 하시겠지만 구단에서 조금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우고 싶어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구단에서는 사카보다도 로우가 조금 더 프랜차이즈로 키울만 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팀의 관심, 다른 구단의 관심, 그다음에 뭐 구단에서 기대하는 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포지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한 7만 5천 그러니까 거의 완전 맥스로 땡겨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요 7만 5천원 금액이 되게 상징적인 게 그 아스날 이제 유소년부터 착착 올라가는 코스의 선수 중에서 제일 맥스로 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미스로 이제 발표에 관한 빌드업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 사진 두 개만 나왔는데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프리시즌 끝나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로우가 경기 뛰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우리는 로우 있다, 뭐 로우 삭스, 뭐 로우 있다 그 얘기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니폼 입은 찍은 사진이 네. 나옵니다. 로우. 그리고 이제 어제 갑자기는 아니지. 베르캄프 은퇴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베르캄프 되게 환송해지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로우 10번 재계약 발표가 나옵니다. 네. 마케팅 팀이 되게 항상 그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을 잡아서 네. 이런 스토리텔링을 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디다스도 확실히 좀 공을 많이 들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완전히 오피셜한 건데 그 얘기인데 그 로우가 지금 스폰서가 나이키예요. 나이키인데 계약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 아디다스는 지금 그 잉글랜드 시장에서 조금 확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잉글랜드에서는 사실 나이키가 스포츠 축구에서는 무조건 탑이에요. 그 이유가 산초부터 해가지고 그냥 상징적인 선수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 로우라든지 조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로우를 이제 이용해서 아디다스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추후에는 아마 로우의 스폰서도 이제 아디다스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보는 게 메이드 인 헤일랜드. 이거는 되게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좋은 그 약간 슬로건 네. 같아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저희 루이 캠퍼스 네. 이제 여름 이적 시장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거의 뭐 5월 말부터 얘기 예, 나왔죠. 그래서 뭐 아스날하고 레알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제 좀 아스날하고는 뭐 자리 문제가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당시 뭐 기사들이나 뭐 여러 소스를 통해서 정리하면은 아스날과는 이제 루이 캠퍼스가 왔을 때 디렉터로 오는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떤 리크루트먼트로 오는 거냐 이런 롤에 대한 문제 논의가 계속 있었고 레알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레알이 디렉터로 가는 걸로 거의 유력을 했었으나 이제 안젤로티가 선임이 되고 하면서 레알과는 이제 권한 문제로 해가지고 논의가 둘 다 아스날도 그리고 레알과도 좀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새 좀 나오는 거는 제라드 로페스, 원래 릴에서 같이 활동했던 제라드 로페스가 그 보르도를 인수했잖아요. 보르도를 인수하면서 이제 보르도 재건에 이제 로페스가 이제 루이 캄포스를 같이 함께 하려고 한다, 요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벤피카가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전면 교체가 되면서 그 후이 코스타가 이제 구단주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체로 뭐 얘기 나온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건 아직 기사화 되진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루머 쪽에 가깝긴 한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루이 캄포스가 아스날 이적 시장에 그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여기에 배경에는 이제 에두랑 같이 움직이는 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루이 캄포스는 아시다시피 그 레아리스도 그랬고 릴 시절도 그렇고 굉장히 데이터 쪽도 많이 접근을 하면서도 한 가지 더, 그 호르헤 멘데스를 통한 에이전트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 통해서 뭐 영입하기로, 그러다 보니까 에두랑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오히려 에두보다는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에두랑 약간 뭐 아스날 링크는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굳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계속 교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확실히 에두가 됐든 아스날 됐든 루이 캄포스는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만약에 루이 캄포스가 올해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도 행선지가 뭐 보르도 같은 어디 가든 행선지가 결정이 안 되고 무직으로 있는다 하면은 그 다음 시즌, 이번 시즌 후에는 정식으로 아스날과 어떤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루이 캄퍼스 얘기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자료 정리하다가 이제 루이 캄퍼스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좀 관여를 하고 있다, 여러 선수에게. 네. 그런 해외 기사가 아니고 이제 그냥 팬의 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슬레브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우리 루이 캄퍼스 어떻게 됐냐 이거 체크 좀 한번 해줘라 해서 이제 또 이제 자료를 모으고 현지에서 이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헤나투 산체스 링크가 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호르헤 멘데스를 통해서 헤나투가 연결된 게 아니냐. 근데 그것도 맞는데 문제는 당시 구단 내 데이터 평가 헤나투 산체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루이 캄포스 쪽에서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관한 것들을. 그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르센 호님이 이제 저희 두 명한테 이제 루이 캄퍼스 관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루이 캄퍼스 링크가 떴을 때 저희 말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아스날 팬분들이 루이 캄퍼스를 영입하면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일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여해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릴시 이야기입니다. 영입을 희망한다는 기사는 이제 뭐 지난주부터 디 애슬레틱 더선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네. 웃긴 게 이번에는 기사가 먼저 터지니까 ITK들이 거들어줘 막. 그래서 어쨌든 뭐 아스날이 그릴리시 쪽 뭐 영입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릴리시의 영입 선들은 무조건 맨시티예요. 요거는 뭐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확고부동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맨시티의 1번은 그릴리시가 아니라 케인이에요. 둘 다 영입하고 싶어 하지만 맨시티에 둘 다 영입이지만 1번은 무조건 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맨시티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이제 케인 1억 6천만 파운드 뭐 질렀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웬만한 자원을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릴리시까지 영입을 하려면 케인을 먼저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남은 자원이랑 뭐 선수단 정리해서 맞춰서 다시 그릴리시 영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틈을 지금 아스날이 노리고 논의를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거의 이번 주 초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틈을 노려서 지난주부터 아스날이 이제 그릴리시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시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그릴리시에게 뭔가 좀 이렇게 금액이 뭐 팀과 얘기가 돼 있다거나 바이아웃이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그릴리시에게 바이아웃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는 게, 기자들도 뭐 어느 정도 말은 대놓고 말은 안 하나 뿐이지
어쨌든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있다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바이아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두적인 합의, 그럼 약간 신사협정 법률적으로 아. 효력이 있을 만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금액은 거의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 사이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스날도 이런 것 때문에 빌라랑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릴리시한테 먼저 아스날 올 의사가 있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방님 말씀 좋네. 베나시를 사서 그죠? 재정 영입을 도움을 주고. 사실 그게 제일 좋죠. 그쵸. 예, 이번 주에 또 유난히 우측 풀백 링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아론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냥 명함 돌리기, 약간 카달로그 돌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리치가 일단 브레인드에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걸로 그치. 보강을 진짜 잘했어요. 음. 꽤 전방위적으로 약점과 부분을 맡겼는데 아론스 역시 사실은 지금이 고점이에요. 왜냐면 그치. 아론스의 경쟁으로 리스 제임스가 있는데 여기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상 할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리스 입장에서는 아론스도 그러니까 매각하자 이건 아닌데 비싼 값에 사준다 그럼 오케이, 원래 그럼 대투도 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스트 링크도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역제안으로 판단을 한다. 네. 계속 뭐 스페인 쪽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정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우스갯소리하면은 그지 새끼들이에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돈이 없진 않은데 쓸 돈이 없어. 은행에 보면은 뭐 빚도 자산이니까 빚이 많아. 근데 뭐 라포르트가 이제 어떻게 되고 대화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셀러리 캡 적용 때문에 많아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는 자원이 많다 보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은 다 현금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말 핵심 자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현금화가 필요한 자원들은 현금화를 해서 셀러리 캡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맞추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쪽에서는 대신에 데스 영입을 무조건 추진하자 요건 아니고 어째 역제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굳이 되면은 싼 값에 일단 임대 써보자 요건 요런 느낌, 요런 온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에 램즈데일 3천만 파운드 오퍼설이 여러 이제 기사를 네. 통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두 번 오퍼가 거절당했다. 네. 그래서 아스날이 3천만 파운드 오퍼한다 얘기가 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되게 많이 찾아보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팬들 이제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램즈데일과 네노가 이제 퍼스트를 다툴 정도의 데이터 값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3천만 원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돈이 나갈 만한 키퍼이구나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슬리브님 보시기 어떠신가요? 일단 뭐 램지 나중에 다시 방송 다 끝나고 얘기하겠지만 길어질 거라서 기본적으로 램지데이를 원추 그 탑 초이스 오는 거는 데이터 팀이 엄청나게 강력 추천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램지데이 스타일을 보면은 아르테타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르테타 스타일인데 그 데이터 팀도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 특히 에드도 이거에 동의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르테타를 비롯한 실무 코칭 스텝에서는 이게 의견이 엇갈려요. 엇갈리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램지데이 3천만 파운드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날은 지금 꼴리를 레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컨을 당장 원하는 거지 퍼스트를 노려보는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적 자금으로 시장 예산도 맥스 한 1,500만 파운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램지데일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아스날은 바로 이제 샘 존슨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로 이제 뭐 나바스 얘기도 좀 보이던데 네. 요거는 뭐 좀 업데이트된 얘기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 난 건데 케일러 나바스가 이제 빠기 치드 친 거죠. 돈나루마 영입 때문에 빠기 치드 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바스가 이제 떠나기로 했다고 그리고 PSG도 오케이 뭐 돈 회사 있으면 오케이인데 나바스 스타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켈한테 제일 좋은 스타일이죠. 몇 년 좀 베테랑처럼 써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오퍼 두 번 거절 당했다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천만 알이 질렀어 이거 얘들 분명히. 그 제가 아는 거에서는 오퍼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금액도 분명히 천만 아닐 거야 이거. 그래서 심지어 할부.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했겠지. 음. 낮은 금액의 할부니까. 그리고 이제 뭐
램지넬 평가는 100% 확실히 좀 이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막는 거나 네. 그냥 이런 게 좀 레노와 비등비등한 거지. 이제 어쨌든 뭐 테타의 뭐 평가에서는 뭐 데이터 팀과는 엇갈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위기의 남자 발로가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프리시즌 초반 경기와 훈련을 치르고 있는데 발로건의 평가가 매우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써보려고 했는데 성인 무대 써보려고 했는데 막상 훈련도 시켜보고 경기도 내보내 보니 프리시즌이 하지만 얘는 1군 무대 백업 쓰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 성적 올려야 되는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하고 차라리 임대를 해보는 게 낫겠다. 다른 대체 자원을. 그런 상태고 뭐 에디 인케티에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걔는 돈 들어오면 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전력의 분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프리시즌 전에 좀 이제 이적 시장 이렇게 약간 전망을 미리 할 때에 네. 스트라이커 쪽에는 좀 영입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후순위이다. 그래서 뭐 약간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선 익스클루시브로 네. 무려 우리 아브라함 임대 플러스 이제 특정 조건이 되면은 4천만 파운드 이적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요건 일단 역시 첼시에서 왕은 마리나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스날 쪽에서 흘린 게 아니라 첼시 쪽에서 흘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타미 아브라함은 첼시가 역전한 거고 아스날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스날 지금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괜찮은 조건인 거예요. 임대는. 근데 첼시가 뭐 4천만 파운드 완전 이적 이런 건데 아스날도 그거를 동의하진 않아요. 아스날 어쨌든 임대는 확실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완전 이적이나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가 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2천만 파운드 정도면 아스날도 첼시 믿게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입 금액 2천만 파운드 정도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죠. 저희 네. 웰백. 이게 타미 나오면서 지금 나오는 건데 데이터 팀도 그렇고 데이터 팀 같은 경우는 타미에 대한 데이터 지난 시즌 데이터를 평가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나 뭐 루머들을 보면은 얘나 웰백이나 뭐가 다르냐, 나이 어린 거 하나만큼 별 차이가 없다, 그 정도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타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지하게 데이터 체크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탐이 이제 얘기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좀 웰백 예시 들면서 얘를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뭐 현재 상황이 지금 뭐 발로건도 1군 무대에서 백업으로 못 쓸 상황이고 인케티아는 금액 맞으면 팔 상황이니까 뭐 오바메양이랑 뭐 라카제트 빼면은 이번 시즌을 소화할 포워드가 없죠. 저희 이제 네. 몰로도 이제 임대를 갔으니까. 네. 그래서 백업 어쨌든 자원이 필요한데 뭐 타미 정도면은 백업 자원으로 뭐 임대해서 한 나쁘지 시즌 않죠.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적어도 웰백처럼 유리몸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가격이 이제 뭐 2천만 아래로 다운이 돼 있으면은 뭐 네. 영입도 검토해 볼 만은 생각한 것 같아요. 예, 핸더슨 이적 하나입니다.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아스날 이적 배당률이 가장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기사화가 본격적으로 되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뭐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버풀이 리빌딩을 원해요. 지금 어떤 거냐면 리버풀 내부적으로 지난 시즌 약간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나 이런 게 이제 리빌딩의 시점이 왔다. 특히 뭐 피르미누라지 이런 친구들 때문에 리빌딩의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핸더슨은 재계약을 원하는데 이런 리빌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미온적인 반응. 근데 이게 핸더슨이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 왜냐면 자기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치. 너무 이렇게 팍 나와버리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 이거에 결부해서 뭐 슈퍼리그 때 핸더슨이 대놓고 반기는 것도 조금 그치. 뭐 얘기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겠는데, 아스날은 사실 핸더슨이 재계약이 약간 뭔가 이상 기류가 있다는 건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계속 루머부터 해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유로 전후로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대리인 쪽으로 해가지고 선수한테 이제 구단 쪽으로 먼저 간 건 아니고 선수 쪽으로 먼저 가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아직 어디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니, 잠깐만. 유로 전후로 기가 생겨서 판단하고 다시. 네. 그리고 어디에서도 안 나왔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네, 유로 전후로 어느 정도 이제 기회가 생긴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핸더슨을
그 이제 리버풀 쪽으로 공식 문을 통해서는 한 건 아니고 핸더슨의 의중을 먼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적할 거냐 말 거에서 이제 접근하려고 했는데 핸더슨을 아스날에 물어다 준 것도 그리고 핸더슨이 뭐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에 지금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처드 갈릭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마늘 형 드디어 일을 네. 하는구나. 갈릭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핸더슨의 상황을 뭐 지속적으로 주의 중이었고 이제 갈릭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테타 인터뷰도 됐지만 이게 핸더슨 얘기 나온 다음에 인터뷰한 건 제가 시점 헷갈리네. 어쨌든 베테랑에 대한 뭐 그 영입 그런 건 코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알려 있어요. 핸더슨 영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미켈이 뭐 우리는 베테랑이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정확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다루가 팀을 나가면서 좀 팀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좀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나갈 때 우리가 네. 리그에서 잘 나가거나 뭐 챔스 나가서 잘 나갈 때 뭐 그럴 때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때 좀 이런 거를 잘 잡아줄 경험이 많은 선수가 있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입이 되면 굉장히 좋은 영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영입으로 보는데 뭐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핸더슨이 굉장히 로열티 있는 선수고 본인도 어쨌든 아 나 무조건 리버풀 나갈래 요런 스탠스는 아니에요. 잔류하고 있는데 좀 불편한 건 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아스날이 솔직히 기회가 있다 하면은 뭐 네베스는 이거 두고서라도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갈릭이 어쨌든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을 하던 분이니까 그쵸. 약간 좀 리그 전체적인 판도나 이런 선수들에 관한 것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미리 확실히 듣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조금 영입 시장에 좀 큰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메디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한 주였습니다. 일단 최초는 약간 좀 웃겼어. 친구 인스타피셜로 시작해서 뭐 선수가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다 뭐 등등등. 그래서 메디슨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레스터가 납부 세일은 아니에요. 충분히 레스터가 원하는 금액이 오면은 그 메디슨 현금화해서 제출할 의사가 있다. 요거는 로저스의 이제 의도로 알려지고 있고 로저스는 이제 메디슨을 만약에 비싼 값에 팔매하면은 요걸로 지금 부족한 공격수는 메꿨으니까 뭐 중앙 미드필더 그 이제 틸레망스의 짝이나 틸레망스 백업 그다음에 윙어가 여기 지금 제일 슬프잖아요. 그런 쪽 그다음에 뭐 슈마이켈에 대한 장기적인 대체자라든지 이제 수비수들 이런 쪽 전체적인 스쿼드 부강을 원하고 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일단 레스터가 원하는 현금을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아스날이 너네 나이스 관심 가지니까 현금 플러스 나이스 어떠냐 요렇게 레스터한테 어느 정도 이제 언지를 제안을 한 건지 언지를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교류가 오갔고 이제 레스터가 문 거지 이제. 네, 미끼를 문 거죠. 미끼를 물면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투어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좀 후에 얘기될 줄 알았는데 미국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이제 빠르게 조금 의견이 좀 오가는 것 같아요. 오가는 것 같고 일단 조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루머들 여러 가지 얘기인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예요. 5천만 파운드 플러스 나이스. 여기서 3천만 파운드 일시불이고 2천만 할부 그 다음에 나이스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3천만 일시불에다가 나이스 얹어주고 넬슨 무상인데 요렇게 얘기가 지금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루머상으로 예, 어쨌든 나오고 뭐 있어요. 이제 레스터가 원하는 포지션에 이제 뭐 적당한 훈수도 주고 돈도 조금 지어주겠다 뭐 이 정도 뉘앙스 같네요. 근데 메디슨이 좀 재미있는 인터뷰가 하나 나왔어요. 예, 전에 이제 베리 아스날은 이제 메디슨 주급 20만 주고 등번호 10번을 제안하면서 이제 뭐 데려오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레었는데 최근에 메디슨이 갑자기 이제 8번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20만에 네. 10번을 로우 줬으니까 8번 주고 네.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일단 등번호 8번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8번 롤이에요. 등번호 8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8번 롤을 원하는 건데 일단 레스터 메디슨의 리스트에 올라간 순간부터 넘버 10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8번 중앙 미드필더로 컨버전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 중인 걸로 계속
알려져 있었고 아르테타 역시도 그 메디슨은 뭐 공미로도 기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나 핵심으로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기용하는 걸 검토했다는 걸 알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와르 대신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는 등번호 8번이 아니고 네, 이제 8번 자리가 편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레스트에서도 얘를 8번으로 써본 거란 말이에요. 8번 역할로. 네. 근데 왜 중미로 했을 때 실패가 된 것인가? 일단 8번 역할로 좀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킥 원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로저스의 전술 탓도 있지만 그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틸레망스가 8번으로 넘사벽이에요. 중앙 미드필더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 쪽이나 윙 쪽으로 빠진 이유가 중앙 미드필더 출신임에도 1번이 지금보다 훨씬 피지컬이 안 좋았고 두 번째가 중앙으로 쓰기에는 그 뭐 시야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패스 전환이나 방향 모르 이게 전혀 중앙 미드필더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개가 안 됐어요. 길게 전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레스트에서는 8번 네. 자리에서 밀려난 거고 1번에 밀려난 거죠. 이제 아스날에서는 데이터 팀에서 뭐 체크도 해보고 있고 뭐 아르테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건 루머인데 그 아스날 내부 평가는 메디슨의 적정한 금액이 5천만 파운드도 많다라는 좀 루머들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메디슨 링크는 어쨌든 뭐 공미가 아니라 중미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여름처럼 급하게 데이터 팀 활용하고 하다 그 보니까 정도는 아니고. 루나로선처럼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재미난 사실이 이제 지난 시즌에 저희가 아까도 채팅방에 얘기했었는데 로우가 첼시전에 네. 나왔죠. 깜짝 선발했잖아요. 이제 이게 데이터 팀에서 로우가 이제 첼시한테 되게 강하다 그런 거 의견을 줘서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됐다는 뭐 후기도 있는데 좀 자세한 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때 깜짝 선발 뭐 얘기는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깜짝 선발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진짜 선발 나왔잖아요. 중요한 경기에. 사실 그때 아스날이 졌으면은 람파드가 자려고 아니 아스날이 졌으면 테타가 잘렸지. 그러니까 람파드가 자려고 미켈이 잘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에두가 몇 주 전부터 엄청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데이터 자료 드리면서 공미 써야 된다. 쓸 거면은 지금 우리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외질 안 쓸 거면 얘라도 써라 하고 드리는 게 로우였었고 그 뭐 최시즌에 강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나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 이런 거 봤을 때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게 네가 원하는 축구가 성공 가능성이 게 로우 공미 기용이다 라고 했던 거죠. 에두가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로우를 선발로 썼고 그게 성공하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오게 했습니다. 그쵸. 예. 그 어쨌든 이런 거 봤을 때 뭐 에두가 꼭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뭐 지난 여름이나 겨울에는 좀 과부하 걸린 느낌이었고 지난 시즌 평가는 확실히 어. 못했죠. 근데 그거는 근데 결과만 이건 못한 건 맞는데 에두의 상황이나 주어진 업무들 그냥 구단 상황 이런 거 모든 거 종합해 볼 때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시킨 건 맞으니까. 갈릭 오고 나서 조금 이제 팀의 이제 업무 분장이라 그러죠 보통. 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잘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어쨌든 저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행보로 봤을 때는 에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오히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 시작하기도 전에 시즌 끝나고 나서 6월 초까지 아스날 팬들 난리 났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개판이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는데 누누 오고 로콩가 오고 그다음 베나이트 커피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애들 이제 나갈 것 같으면서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 평가가 또 조용히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는 뭐 계속 방송할 때 저희 샌드 보셔 다시면 저희는 느긋했어요. 이렇게 될 걸 어느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 시장 8월 31일까지고 아직 3달 남았습니다. 6, 7, 8. 그쵸. 길게 보시죠라고 했거든요. 항상. 거기다가 아스날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조시는 돈 쏟아 부은다고 공언했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예요. 8월로 가면 갈수록 8월로.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저희 시즌 스텝 모집 좀 이제 한번 광고하고 이제 또 이제 뭐 채팅방 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스날 코리아 이제 스태프를 이제 2 시즌 이제 올해 이제 7월 중이나 8월 중에 이제
선발되신 시점부터 내년 시즌 이제 6월 30일까지 네. 함께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아스날 코리아를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주실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스날 FC를 좋아하셔서 뭐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축구와 관련된 뭐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단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뭐 이렇게 나누고 할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신에 이제 해외 출국의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하고 있고요. 괜히 왜 내가 고개가 숙여지냐? 예, 나 그리고 결격서 있진 않은데. 저희는 뭐 나이는 가리지 않아요. 뭐 글 같은 거 잘 쓰시는 거는 뭐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명철 해설이었나? 그분도 뭐 이제 되게 리버풀 팬인데 약간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글 잘 써가지고 해설까지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나 그래가지고, 뭐 저희는 나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잘해 주실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컨텐츠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같이 입중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뭐 피파 같은 게임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 아스날 코리아 내에서. 아니면 뭐 위닝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롤도 괜찮아요. 스타도 괜찮고. 티보. 그러니까 아스날 코리아와 함께 무언가 온라인 콘텐츠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도 이제 지원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는 출연하는 거 좀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뭐 실질적인 뭐 영상 편집이나 뭐 이미지 제작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을 맞이해서 서포터즈 클럽으로 오는 이제 미공개 사진들을 좀 공개해서 전시회 같은 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프라인 행사들. 네, 그런 오프라인 행사 이제 좀 기획 같은 것도 어쨌든 저희가 현재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이제 단체 관람도 있고 그런 전시회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기획하고 진행하실 분들도 미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코리아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좀 이제 뭐 글 같은 거를 많이 써주실 분들도 찾고 있어요. 이제 뭐 팀 전술, 뭐 선수 분석, 그다음에 뭐 이적 시장 이런 분석, 아니면은 뭐 옛날 아스날 뭐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니면 그냥 다른 팀 뭐 유망주 선수들 뭐 이런 거 편하게 쓰실 분들 뭐 찾고 있으니까, 이제 지원이나 뭐 기타 문의는 옆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사이트나 뭐 이제 메일 주소 이제 이런 걸로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이렇게 지원서 같은 거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뭐 그냥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뭐 그냥 열어두고 이제 뭐 대화 나눌 거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